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무슨 재판이 열렸느냐고요? 어제 우리 강지호 기자가 설명할 때는 오늘 어쩌면 윤석열 재판이 또 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안 열렸고요. 노상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상원은 지난 12월 달에 이미 선고가 나왔죠.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게 내란 사건으로 선고된 게 아니고 그 노상원이가 비리 저지른 거 있잖아요. 인사비리. 요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그 항소심 준비기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판 열렸죠? 네, 오늘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이 노상원 재판이라고 하던데. 네, 이제 내란 재판의 본류 재판이 아니라 이제 네. 노상원 이제 추가 기소가 됐었던 그런 재판입니다. 선배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었었고 이제 12월 15일 날 선고가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이 징역 2년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게 내란 본류 사건이 아니라 노상원이 그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비리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너 별 달게 해줄게. 그렇죠. 돈 좀 줘봐. 이 건이잖아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징역 2년으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항소심이 열렸네요. 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예. 항소심이 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검사 측도 항소를 하고 변호인 측도 항소를 했는데 변호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에 요원 명단이 최종 목적지를 노상원처럼 적어놨다. 근데 최종 목적지는 노상원이 아니라 김용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그러니까 노상원은 잠시 전달자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거는 억울하다. 참 두 가지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인사 비리 하나 하고 그 개인 정보 맞습니다. 유출한 거 네. 이렇게. 근데 개인 정보 유출이 노상원한테 간 게 아니라 김용현한테 갈 거라서 거쳐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 정보 유출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출 자체가 다른 외부에 이게 퍼졌다,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퍼졌다라고 하면 누출인데 이거 어차피 가장 상급자가 장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누출이 아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인사 비리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크게 공방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돈을 받기는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돈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긴 없겠네요. 뭐 그렇죠. 뭐 쇼핑백에서 뭐 얼마를 받았는데 본인은 뭐 받은 적이 없다. 뭐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건이 안 됐다. 뭐 이러한 변명을 했지만 결국 그 선고 판결문을 보면 이 돈 받고 했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 가지고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기일, 공판 준비 기일이었죠? 오늘이? 네,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판이 첫 번째 공판이 될 텐데 이거 빨리 끝났다고요? 네, 오늘 재판은 약 14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 예. 그 이후에 1차 공판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 1월 27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놀라운 점은 바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참 다들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고 다음 공판이 첫 번째 공판인데 공판 준비 기일 말 그대로 준비하는 날이고 정식 공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번이 첫 번째 공판을 여는데 그날 결심해야겠다. 재판 한 번만 열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년 넘게 재판을 다녔는데 네. 첫 번째 공판 기일에 바로 결심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일인 것인지 궁금해서 선배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간혹 있어요. 그래요? 네, 항소심 같은 경우에 한 번만 열고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심 끝나자마자 거의 항소심이 바로 열렸는데 그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1심 끝나고 항소심 열리기까지 한 뭐 적어도 서너 달 이상의 좀 중간에 좀 텀이 있다가 그 재판을 열게 되는데 보통 한두 차례 열고 마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한 3번 정도 연다고 보는 게 이제 평균치인데 평균치 훨씬 못 미치게 한 번 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
한 번만 연다는 건데 대신에 판사가 뭔가 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들었나? 어떻게 한 번을 지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지 해가지고 기자님들 나가시는데 한번 여쭤봤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 맞죠? 하니까 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27일이네요. 네 27일입니다. 1월 27일. 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오늘이 1월 8일이니까 뭐 한 19일? 19일 하면 그렇죠. 예. 뭐한 13일 뒤에. 뚝딱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네. 네 원래는 이제 1월 20일은 어떻냐라고 이제 판사님이 물어봤는데 예. 한 일주일 정도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런데 이제 9일날 그 내란 본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 조서 내용 중에 김용현이 개인정보법 위반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아보고 본인이 조금 정리를 하면 걸리는 시간을 다 고려하니까 27일이라는 시간이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조서까지 받아볼 테니까 충분히 여유를 줄게. 27일 날 열자. 대신에 그날로 끝이야.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노성원 쪽 되게 당황했겠어. 뭐래요? 근데 뭐 노상원 측 같은 경우에도 막 크게 뭐 당황하지는 않고 그냥 뭐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번 기일을 빨리 끝낸 이유 중에 하나는 2월 달에 재판부가 변경이 돼요. 근데 변경이 되면 특검법에서 정한 3개월 내 재판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판사는 또 부담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재판을 종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자. 그렇죠. 솔직히 뭐 딱히 따질 것도 없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네. 이미 그 1심에서 올라온 그런 증거라든지 조서라든지 이거를 다 이미 읽었을 것 같아요, 판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진행 자체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끝내자. 네. 노상원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사실 보면은 지금까지 재판 질질 끌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글쎄 그런 모습은 안 보이던가요? 네, 오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노상원이 안 나왔거든요. 변호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재판 빨리 끝나겠네요. 그렇죠. 내란 재판 중에서 유일하게 2심이 끝나는 재판이 바로 노상원의 알선수재 재판일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자 재판 속도가 이제 확 빨라지는 건데 네, 법원에도 분위기가 좀 바뀐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왔었던 게 사실은 노상원 재판이었고 그 다음에 뭐 한덕수, 김건희가 쭉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내란 재판 특검법에 보면 원래 633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왜냐하면 직위원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국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도 요즘에 법원 자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선제적으로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선제적으로 좀 일찍 하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원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지. 저희가 만약에 개혁하자고 요구했을 때 법원은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줬는데 개혁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판을 신뢰가 바닥이에요. 그럼 개혁하자고 하면 본인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단둘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원 입장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조금도 이건 또 내란과 직접 관련된 사건도 아니니까. 그렇죠. 후다닥 끝내는 게 맞다. 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번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건 내란에 직접 연관 사건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하는 모양이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특검 측에서 이것도 맡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내란 재판부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못 네. 들어가는 거겠죠? 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이제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작업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판사회의도 열어야 되고, 근데 판사회의 한 번 열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몇 번 더 열어야 될 거고, 그러면 대략 한 2월 정도는 돼야지 구성이 될 것 같으니까, 글쎄 뭐 그러고 있는 이보다는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판이 안 열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끝을 보자, 뭐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선배님은 그러면 선고는 언제 나올 걸로 예상되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선고가 2월 한 중순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인사이동 전에 할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네. 27일이니까 원래 재판을 가장 빠르게 선고를 끝내면 한 2주면 가능하다면서요. 아.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한 2, 3주 내로도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원래로 하자면요, 이게 당일 선고예요. 즉일 선고라 그래요. 결심을 하는 그날 예. 안에 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한 것 같으면 뭐 다 얘기 끝났으니까 그날 바로 선고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고민한다 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선고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재판 같은 경우에 그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 보내주세요. 여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류를 다 모은 다음에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류 모으는 시간, 그다음에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좀 2, 3주 정도 있다가 또 길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즉일 선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2주, 아니 그 2주 이전에도 나오게 되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판 실정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국민참여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선고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거냐 모든 증거를 그날 다 싹 모아서 봤단 말이야. 그럼 가장 뭐 추가로 걱정할 필요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판결 내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이번 재판도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제출될 자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김영현이 군기 누설을 한 게 군기 있어요. 민노선, 예. 누설. 그거와 관련된 공소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내일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내일 제출하라고 했어요. 검사 측이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재판에서 개인정보권과 관련된 증거 부분의 조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빨리 결론을 내릴 생각이네. 그럼 이미 결론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미 머릿속에서는 판결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네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갖다 내지 못하면 그냥 판결 그대로 쭉 갈 거야. 이 얘기군요. 네, 아마 1심이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2심도 그냥 징역 2년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항소심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원래 이제 워낙 모든 재판은 우리는 3심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실은 두 번만 하는 걸로요. 원래 두 번만 하게 돼 네. 있고 세 번째 재판은 이게 헌법 재판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주잖아요. 네. 주 대법원에서 그 주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게 있나 없나. 또는 이제 그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있잖아요. 기본 원칙들. 네. 그 기본 원칙에 충실했는가.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재판이 어떤 그 쟁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법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걸러내는 것만 해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심을 주 대법원에서 받든지 연방 대법원에서 받든지 돼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 가면 확실히 이제 헌법 재판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법원칙. 그러니까 주요 법원칙을 어긴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그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 요 원칙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쟁점에 골몰하다 보면은 이 원칙이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쟁점 말고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원칙을 어겼나 안 어겼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법리 재판을 한다든지 뭐 법률심이라든지 말이 사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재판은 두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후심적 속심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어려운데요. 어렵죠.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하는 거니까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속심이니까 이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1심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해라. 그러니까 2심에서 다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1심에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재판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2심에서는 사실 뭐 건들 게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최대한 적게 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검사들이 항소를 못 해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다면은 항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항소 그 자체를 가지고도 다툴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틀려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1, 2, 3심 다 합쳐서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는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한 번 무죄 판결 받았으면 땡이지 뭐 또 재판 받으라 그러냐. 항소심을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못 해요.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의 경우 항소심이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뭔가 심각한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하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피고한테 제일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래요. 1심에서 왜 배심원 재판을 하잖아요. 네.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끝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 안 가는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1심에서 이겼어도 항소심 하고 다 있는데 왜 이러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그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심 관련해가지고 뭐 무죄 나온 사건이나 막 크지 않는 사건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알고 말을 그렇죠. 하신 이게 이제 거네요. 법 제도에 대한 법 얘기를 제도에 어느 대한 정도- 이야기인 예.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제일 큰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어떠한 취지로 만들었느냐, 이 제도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왔느냐를 그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은 법률가들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검사들이 그 취지를 막 어겨요. 아예 취지와는 상관없이 제도 그 자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법 기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뭐 법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미국식 같은 개념에서는 좀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뭐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이 그냥 거의 그대로 간다 이거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네. 아무 되게 보면서 뭐 이래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뭐야 한 번 열고 끝난단 말이야? 좀 독특한데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종종 있었군요. 그런 예. 상황이. 무엇보다도 일단 내란 재판부 구성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네. 인사이동 얘기는 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되기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또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한테 너무 많은 하중이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미리 털어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보니까 재판 담당하는 판사 있잖아요. 네. 이승환 판사던데 이승환 판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이승환 판사가 서울 동성고 나왔고 사법연수원 22기인데 이 사람이 서울고법에서 오랫동안 뭘 했느냐, 소위 말하는 대등재판부 있잖아요.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네. 운영을 해왔어요, 이 사람이. 혹시 대등재판부가 무슨 재판부인가요? 그러면 대등재판부 보통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가 있잖아요. 근데 대등재판부가 되면은 3명이 다 부장판사야. 원래 배석 판사 같은 게 약간 조력해주는 사람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부장판사가
뭐 법조 경력이 한 20년 된다. 그러면은 배석 판사는 한 10, 한 2, 3년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대등재판부가 되면 전부 다 한 20년 이상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이 이승환 부장판사가 누구랑 대등재판부를 운영했었냐면 천대엽이랑 같이 했었어. 아 천대엽이랑 같이 네. 했어요. 천대엽이 이제 사법연수원 1년 선배 21기인데 이 사람은 대법관이 돼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승환 고법판사 이 사람도 사실은 대법관급인 거야. 아, 만약에 그 서울 고법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이 이승환 판사가 전담 판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승환이 가보니까 아씨 내 덤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끝낼까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길게 끌 거 없이 길게 끌 거 없다. 잘못하면 내가 다 덤탱이 쓰겠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빨리 끝내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란의 핵심 사건도 아니야. 그렇죠. 그 한마디로 비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비리 사건이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후딱 끝내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 노상원한테 간 건 맞단 말이야. 맞아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용현한테 가게 되더라도 일단 노상원한테 갔으면 유출은 유출이잖아. 그렇죠.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말 심부름만 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실 심부름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네. 아니 우리 그 지호 씨 가만 생각해봐. 군대 갔다 왔으니 말인데 네. 주요 기밀 문서가 있어. 군사 뭐 2급 비밀, 3급 비밀 돼 찍혀 있어. 컨피덴셜, 시크리트 뭐 이렇게 돼 있다 찍혀 있어. 이 서류를 자 너 연대에 갖다 줘라고 신분을 맡았다 쳐요. 그런데 중간에 바빠, 뭐 화장실이 급해졌어. 야 나 배 아파 죽겠는데 야 저 진아 그 내 친구 야 너 좀 와봐봐. 나 이거 우리 연대에 갖다 줘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갖다 줄래? 돼 안 돼?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지. 기밀문서 절대 안 되죠. 그렇지 기밀 문서에 남을 줘. 그렇죠. 그런데 노상원한테 그걸 왜 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노상원이 뭐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사 비리 부분인데 돈을 받기는 받았잖아요. 받은 게 확실해지 보이잖아.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딱히 특별한 게 없는 이상 유죄는 못 피해요. 돈 받은 게 확실하면. 그렇죠. 돈 받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돈을 아예 안 받았다는 얘기도 못 하더만 그렇죠. 들어지니까. 그리고 CCTV에 현금을 뽑는 그런 모습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딱히 따질 게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가려면 내가 안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있을 수는 없지요. 줬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 그 줬다는 사람이 돈 뽑은 현장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노상원을 만난 것까지 확인이 됐어.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안 받았소라고 하는 뭐 가능성이 하다못해 10% 미만이라고 해도 안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면은 게임 끝이야. 다시 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뭐 굳이 다시 뭐 재판을 계속 연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승환 판사가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변호인 측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약간 포기했구나. 약간 포기 느낌이고 뭐 이것도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큰 재판은 아니거든요. 지기현 재판이 지금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큰 재판이에요. 노상원 정도로 이 계엄을 계획했던 사람이라면 사형까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승환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중에 내란 판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노상원 이 재판은 사실은 내란 재판이라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내란 재판 내가 안 그래도 하게 되는데 아유 이것까지 맡으라고 이건 내란 재판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빨리 끝내지 뭐 요렇게 하지 않았나. 자 근데 이 사람 경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승환 부장판사 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법원행정처에서 많은 역할을 했죠.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뭐냐면 사법부 순회의 의종, 그러니까 조의대의 의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즉각 반영하는 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재판 빨리 끝나는 게 조의대의 뜻인 거야, 이거는. 아, 조이대도 그럼 지금 생각이 바뀌었나 보네요. 자기가 보기에도 윤석열을 뭐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살린다고 해도 그렇게 이득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법부가 같이 휘말려 들면서 말 그대로 개작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승환 고법부장 판사가 재판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있죠. 지금 항소심 가 있는 거. 예, 요거 네. 맡고 있고요. 대장동 본류 사건. 야, 그다음에 이건 이미 끝난 사건인데 예.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죠. 아들이 마약으로 걸렸어요. 뭐 한번 내가 알기로는 며느리도 같이 걸렸나 그럴 거야. 이 사건 선고도 이 사람이 했어 이미 이거는. 이미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던 사람인 겁니다. 사법부 순회, 그러니까 조의대의 의중하고 제일 가깝고 어떻게 보자면 조의대의 의중이라기보다 왜 그 우리나라 그 법원 그 사법 그 법관들 판사들 네. 이 판사들의 재판 사법부의 이너서클들의 의중이 제일 잘 투영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의대하고도 약간 별도로 떨어져서 네. 우리 엘리트 판사들의 생각은 대체로 요래 음,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엘리트 판사, 핵심적인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판사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나는 것 자체가 이 재판으로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중까지도 파악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대체로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대체로 이렇게 빨리 흘러갈 것이다. 전망을 볼 수 있죠. 예. 조의대가 여기에 동조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조의대는 TK 쪽이야. 아, TK 본류예요. 예. 원래 이 사람은 그 TK 선골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법원하고 검찰이 전부 다 TK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무슨 그 법원장이나 부장판, 뭐 고법부장 판사라면은 적어도 절반 이상이 TK였어요. 그 부산이 조금, 서울이 조금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TK 판사들이 다 퇴조하고 그 자리를 서울 쪽, 서울 경기 지역 이 수도권 판사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수도권 중심의 엘리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의 제일 잘 반영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승환 부장판사가 뭐 그런 점을 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내는 거야. 이제 아마 앞으로 좀 재판이 전체적으로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른 내란 재판들도 이제 빨리 신속하게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럼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 전담 재판 받을 거야.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항소심 시작하자마자 끝났으니까 노상원은 되게 좀 뜨아할 텐데 뭐 팔자지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근데 그 법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라든지 대장동 본류를 다른 재판부에 넘겨주고 본인은 내란 재판부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내가 빠르게 마치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의중으로도 좀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요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건 없고 대장동 본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 갱신 절차를 거쳐서 뭐 다른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장동 본류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항소를 안 한 상태라 네. 재판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싱겁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그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재판에서 뭐 특별하게 나온 얘기는 있던가요? 이게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다였어요? 오늘 14분 재판했습니다. 14분? 네, 14분. 와, 진짜 빨리 끝났네. 심지어 노정래 1분 늦어가지고 13분 했어요. 야, 전체적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빨라지겠네. 네. 네. 직연이는 이제 끝난 거네. 그렇죠. 지기현도 아마 내일 결심 낼 겁니다. 내일 결심을 할 거고 내일 이제 사형이냐 무기냐가 제일 그렇죠. 뭐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뭐 아직까지 뭐 논의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사형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아직은 구형이니까. 그래 구형은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속이 시원해야 되거든.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보자면 그 자기들이 판결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그러니까요. 분위기 조성용인데 굳이 무기를 했다가 괜히 욕먹을 이유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유기징역 내잖아요. 정치 인생의 사형입니다. 특검들. 특검이 아마 특히 조은석 그렇죠.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사람 꿈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좀 그리고 지금 2차 내란 특검 있잖아요. 네. 2차 내란 특검도 이분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좀 화끈하게 갑시다. 예. 그러려면은 화끈하게 그렇죠. 사형이 날 가능성. 네. 물론 그렇다 사형 선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부영입니다 어디까지. 부영. 자 내일 뭐 재판 뭐 현장 가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내일도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에 이제 다녀올 예정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전에는 가야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재판 되게 길어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출연 예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고 하면 연락을 취해가지고 못 간다고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야 이거 참 뭐 장영진 TV는 이제 예, 11시니까 뭐 11시 00시 이때니까. 뭐 그건 상관할 게 없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 내일 그렇지 8시쯤 하는 프로그램이면 못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좀 나와가지고 출연을 하긴 하는데 내일은 사실 제가 1년 동안 재판을 다니면서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뭐 출연하기가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만약에 늦게 끝난다고 하면. 어제 재판도 9시 반까지인가 했대요. 맞아요. 제가 6시 반에 나왔거든요. 어. 출연 때문에. 근데 하는 거 보니까 8시 이후에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근데 9시 반까지. 대단하다. 근데 내일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네. 싶네요. 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내일은 연락도 한 번씩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